유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아까 김민석 기자님 간곡한 부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사실 간곡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요.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꼼짝없이 주저하지 않고 오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 계신 우리 김근태 장군님이나 신동호 장군님, 김용수 장군님, 우리 또 전민구 사령관님, 뭐 하여튼 저하고 20년 이상 인연을 가신 분들이 앞에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편하기도 한 반면에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또 아시지만 종현 임정도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미션을 주시니까 제가 사실은 부담스러움도 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흔쾌히 응했다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의원 정식으로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 앞으로 뭐 돌발 변수가 없는 한 4년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4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30년 넘게 국방을 담당하면서 못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나름대로 아젠다를 제시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이제 한미동맹을 활용한 확장업체 강화도 있겠지만,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 그 중에 하나가 핵무장 잠재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무공화 포럼이라는 포럼을 의원님들 29분이 선택한 가운데 상황에 발표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문제입니다. 첨단무기가 중요한 이 현대전에서도 사람을 중요했으면 더 잘하시지만 아무리 강조하고 지나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구군이 처음 이제 초급강 문제 포함해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법안 발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딱 이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기존을 맡겠다고 응했습니다. 사실 우리 김민석 이사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저하고 군사전문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하셨고 지금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 지금 맡으면서 또 우리 서울 국가안보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서울항공 그런 이사장 맡아서 역할을 하시면서 군사전문기자의 어떤 새로운 우리 전형을 후배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존경의 마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두 번째, 우리 김건태 장군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지금 소주 한잔을 했는데요. 여전히 변함없이 주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국방 포럼을 이끌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 소리비협 장선단도 이끌고 계신데 정말 우리 김근태 장군님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주제넘치면 우리 두 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좀 보통 이제 기조연을 하면 목에다 약간 힘주고 고담 준호를 쳐는 게 일상적인 형태인데요. 저는 뭐 고담 준호를 펼 능력도 부족하고 또 제가 말씀드릴 이 주제 자체가 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조연식으로 표현하기 좀 뭐할 정도로 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실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키포인트라고 볼까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올렸으면 합니다. 뒤에 이제 발표 자료 대충 들고 왔는데 뒤에 아주 우리 김태진 대표님이나 여러분들께서 아주 훌륭한 그리고 어떤 적나라한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조금 서론 비슷한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준비한 포인트를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순서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에 계신 분이 잘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 이 젊은이들이 오늘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한 분들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언론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ROTC 경우는 이제 지난 수년 동안 10여 년간 반토막이 갔다 오고 서울 명문대학을 포함해서 대경대학의 정원 리더라는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상산학교육도 마찬가지고 상산학교육은 2018년과 2024년 5년 동안 보면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사반의 경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 육사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육사의 경우 5년차 전역자들이 전역 지원자들이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회사와 공사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 급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이제 언론 보도된 것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부분이 이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작년에 전역한 5년차 이상 군간부들이 9,000명이 넘었다. 10,000명이 육박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는 예년 보통 7,000명 수준이었는데 30% 이상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특히 5년 이상 10년 미만 이 중간간부들이 4,062명으로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옷 벗고 나가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민간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게 낫다. 이 얘기는 제가 한 20여 년 전에도 들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탈출은 재능선이다. 직업군인은 결혼시장이 사측 이렇게 굉장히 자조적인 이러한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아시지만 지금 요즘 젊은이들, 앞에 젊은 장교 출신들이시지만 과거에 비해서 저나 우리 김근태 장군님 세대에 비해서 여성들, 부인들이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결혼할 사람이라든지 이미 결혼한 사람이 여권이 자꾸 찍으면 견뎌낼 사람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그런 성향이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공군도 이제 보면 소령들이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하는데 해군은 28년, 공군은 85년 하는데 이게 이제 육군 출신들이 보시면 별거 아닌 숫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해군군의 규모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 역시 적지 않은 바로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면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표현이 가장이 아닐 정도의 이제 상황이 됐고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이제 12사단 아까 신교대 중대장 사안에 대해서 김 장관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지휘관들 다 이제 지휘관들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과거에 우리 한 10여 년 됐죠. 28사단에 정말 참혹한 가혹행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타령 사건이나 이런 총기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 전 같으면 군대 안 갈 자원이 부족해서 현역 판정률이 높아지면서 군대 갔다가 결국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은 이제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현역 판정률이 90%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90% 이상 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병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12사단의 경우도 이 신교대에서 그런 지휘관들이 그런 자원들에 대한 부담감,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좀 보좌진 통해서 도구를 받아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간부들이 자질 문제 있는 것이 복합적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민석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방부에서는 병사 월급이 200만 원이 되더라도 역전되는 거 아니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외형상 그렇죠. 잘 아시지만 외형상 숫자만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까? 병사들은 일단 먹는 거, 자는 거 관련된 지출이 없죠. 하지만 간부들은 자기 돈으로 그와 관련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쓸 수 있는 소득을 따져보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아까 김 여사님 말씀하신 역전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초급간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박탈감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국방부도 나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노력하고 고충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그게 아니다 하고 언론 상대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초급간부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지난달에 육군 모부대 서울 가까운 부대입니다. 제가 보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가까운 모부대의 간부식당의 본식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같은 날 평택 캠프오플리스의 장병식당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날 이런 사진을 구했냐고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역점, 이 의정 역점 분야 중에 하나가 사람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간부들 포함해서 이 급식 문제, 처우 문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제가 보좌진들을 캠프 험프리스에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견학도 하고 음식도 먹어봐라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제 보좌진들이 찍어온 사진을 같은 날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직업군이니까 우리가 똑같은 맥락에서 비교하는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 넘어야 될 사안이 많다. 이 사진들도 일부는 저희 보좌진이 이번에 또 별도로 육군에 협조를 받아서 전방부대의 숙소들을 좀 돌아왔습니다. 불편도 받고 열악한 숙소 환경, 간부들 숙소입니다. 일부 직접 찍은 사진도 있고 군에서 제공받은 사진도 있습니다만, 왼쪽에 이 화천의 아파트를 보면 이 벽면에 보면 이 철골로 이렇게 기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사람이 제대로 사는 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육군이 아닌 공군 비행단에서 비행단, 공군 기재 이런 게 있다고 좀 뜻밖이기도 한데요. 해병대는 마찬가지예요. 서북소설은 옛날부터 열악하기로 유명했죠. 제가 국방부 수습한 1993년에 당시 권영희 국방장관님하고 백령도를 갔었습니다. 제가 그때 놀랬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때 헬기로 가셨는데 국방장관이 해병대, 백령도 해병대 6여단을 직접 간 게 정신협정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로 이제 상대적으로 해병대 백령도가 서북도 소지역이 좀 어떻게 보면 손해볼 관심이 사각지대였다. 두 번째는 그때 그 30년 이상 된 상사 숙소를 갔었는데 8평 정도의 정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그런 거였고,
그때 권영회 장관이 눈물을 흘리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좀 개선이 됐던 그런 제가 기억도 납니다. 하여튼 그런 근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게 좀 놀라고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뭐 이제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이사가 최소 20번 이상씩 다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실제 최근에 수도권 모은데 40살 된 소령이 케이스인데 11번 이사를 전국 각지를 다녔다. 이것도 제 도자에게 실제로 취재를 해서 파악했던 케이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역하셨던 예비역 대장님께서 43번을 군생활적으로 이사하셨다고 자랑하다가 말씀하시고 이제 기사화도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젊은 세대, 이른바 MZ세대의 초강부들께는 그런 게 결코 아름다운 추억담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군대를 빨리 이탈하게 하는 그 요소로 작용하는 어떤 다른 아름다운 추억들은 거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다 예상하지만 교육 문제, 집 문제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언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6월 9일에 북한 오문동선 내려올 때 갑자기 정부에 일요일날 출근하라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뒤에 뭐 급식이나 뭐 이런 것들 제대로 배려가 안 돼서 또 언론에도 좀 부정적으로 보도가 됐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적나라한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댓글이나 SNS에 올라오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 뭐좀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이런 비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군 장병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고 휴가 나온 장병들에 대해서 바깥 대신 내주는 이러한 사례들이 좀 미담으로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반대 케이스로 또 군 장병에 대해서 훌대하는 이런 경우도 저는 전에도 이제 칼럼 쓸 때 이제 뭐 썼던 제목에 이제 썼었는데 초급 간부들한테 특히 이른바 애국페이, 열정페이를 강요 또는 권유를 했던 시대가 있고 그게 통했던 과거에도 통했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통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그리고 초급 간부들도 계급이 간부라는 거에서 병사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이는 다 똑같은 또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자기가 간부라는 거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뭐 이런 걸로 버티는 거지. 그 외에는 사실은 병사들하고 그게 다를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급 간부들 병사 같은 MZ세대가 그런 인식을 바닥에 깔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당연히 아까 뭐 제가 절박감 속에서 제가 고단 충론실이 기조연설 방식이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는 절박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임 의원님 계시지만 임 의원님도 뭐 당연히 공감을 생각하고 정말 절박함을 갖고 위기를 갖고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쪽에서 이거는 뭐 야당도 저는 야당 의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우리 임 의원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 위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신뢰 관련해서 저는 당직 수단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직 수단이 사실은 액수를 보면 뭐 10,000원에서 30,000원 올리는 거로만 생각해서 밖에서는 사실은 그닥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초과고 있던 간부님들, 직업군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과 직결되는 직업군인이 자존심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에 계신 분들도 그 사안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초급 간부들의, 초급을 비롯한 간부들의 정부와 군수내부에 대한 불신을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직수당 인상이 2022년 7월에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정군지휘관회의를 계룡대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아예 군인 당직수당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 연말까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때 연말 이제 예산 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국회 심의할 때 국방부 모 고위관도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이제 주변 민원을 하는 거예요. 이 당직수당 VIP께서도 공언하신 사항인데 기재부가 반대해가지고 지금 반영이 안 되게 생겼다. 큰일 났다. 지원하기로 좀 해달라고. 전적으로 공감해서 제 칼럼을 썼습니다. 이 지역군인 문제, 초급간부 문제 쓰면서 당직수당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 재작년에 됐습니까? 안 됐어요. 실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기자신문으로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거 들어보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도 심지어 가을 될 때까지 또 3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말에 사실은 여당인가 장관님하고 성일종 의원님하고 뭐 이렇게 식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건 진짜 심각하다. 조금이라도 올리는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이제 간부들이 국방부 발표 안 믿는다, 못 믿는다. 건의 들었고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노력해서 그나마 막판에 2만 원으로 올리는 결정이 됐어요. 3만 원이라고. 나머지 이제 3만 원, 필요한 3만 원은 올해 해주겠다. 저는 근데 지금까지 한국 가서 올해 정말 될지 또 장담하기 힘들지 않나. 저는 이제 이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 3만 원 실현시켜보려고 하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앞에 뭐 젊은 초급간부 출신도 보셨지만 간부들이, 초급간부들, 특히 초급간부들이 정부와 군수내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신뢰할 수 못하는 이런 중요한 빌미를 줬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얼마 든 줄 아십니까? 만원 3만 원인데 740원. 740원 F-15K 한 대가 다 되고요. K2전차 몇 대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무엇이 문제인지 현실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적절하게 당연한 공자님 말씀인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요. 제가 동영상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좀 작아 보이는 잔잔한 영상이지만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서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Sure. All right.
또 경제의 보상, 처우 뭐 이런 거 강조하는 말씀을 했는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사회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게 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차원의 상부정신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민간인 언론 출신이지만 노력을 해서 꼭 하나 썰렁한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오늘은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은 이 군 간부, 국가부 군관부에 처음 오는데 사실은 병사 못지않게 상당히 노력을 해오신 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강제수당 문제 이런 때문에 좀 일부 그 간부들 사이에, 초 간부들 사이에 시니컬한 이러한 분위기도 있었던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간부들 단톡방, SNS에 한때 이제 유행했던 게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육군의 16감사 일사지라고 해가지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상 다소 개는 못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어법입니다. 단어법. 한 명과 월 평균 70시간 24분을 초과 근무해도 후방지역이라는 이유로 월당 27시간간 인정해 조국 수호의 지역차별을 두는 육군 초과 근무 측에 감사합니다. 독신 간부는 GOP 밑에 경을 명시하여 결혼을 장려하는 육군 복지 체계에 감사합니다. 반어법이죠. 일반 용사는 20에 30% 할인되지만 직업군인은 혜택받지 못하는 나라 산학과도 혜택 및 지역 혜택에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반어법을 아주 시니컬하게 16개가 있고요. 끝에는 이제 감사합니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글이 올라간 뒤 사후 약방문식 점검을 다시 받게 될 육군 모두에게 사죄드립니다. 간만에 스루스루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런 글도 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 가시적인 보상조력 포함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도 국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임 의원님과 함께 필요하면 기재도 하고 예산 투쟁도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도 함께 하실 거죠? 예. 네. 그래서 미력이지만 노력하고자 하니까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 갖고 저희가 뭐 또 이거저거 뭐 다른 문제도 이렇게 터치하다 보니까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언제라도 의견도 주시고 또 질타도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두 선 말씀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